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령화 시대의 필독서이자 여러분의 인생의 노후를 위해서 반드시 읽었으면 하는 책 나의 이듬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책은 그야말로 나의 이듬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런 책입니다. 노인의 인생, 또 노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노인의학, 또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또 이 사회 시스템 어떻게 바뀌면 좋을 것인지, 의료 시스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충실히 담겨있는 책인데, 책이 방대하잖아요?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계발 측면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글쓰기가 여러분한테 주는 가장 강력한 힘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를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장기 기억을 가기 위해서 글쓰기가 필요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인풋식으로 공부를 하면, 인풋식으로 공부하는 얘기는 그냥 독서를 하는 거 혹은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면 기억이 장기 기억을 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뿐이에요. 그런데 아웃풋식으로 좀 힘들게 공부를 하면, 예를 들어서 글을 쓴다 할지 발표를 한다 할지 토론을 하게 되면 그 지식은 장기 기억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의 장기 기억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방법론이 무엇이냐면 글쓰기죠. 그리고 글을 쓴다는 거는 말을 할 때보다 좀 더 생각을 정리하고 또 논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고력과 논리력을 배양시켜주는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거 다 차치하고 글쓰기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아마 생각을 안 해보실 수도 있는 가장 강력한 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쓰기는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쓰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범용 기술이에요. 왜 그런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글쓰기가 그런 능력이 있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일단은 이 저자분이 노인의학의 세계적인 석학이시지만 이력이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워런 윌슨 칼리지에서 문해창작으로 예술학 석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의학 전문가이며 동시에 글쓰기 학위까지 있으신 분이고, 게다가 이분이 당연히 전문 영역에서는 최고 수준이지만 글도 워낙 잘 쓰셔가지고 푸시카트 문화상 최종 후보 4차례나 지목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을 정말 잘 쓰는 의사예요. 근데 글을 잘 쓰는 것이 의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나 라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지, 글쓰기가 이런 힘이 있지. 사실 나는 의사로서 소질은 꽝인 사람이다. 20대까지 내내 수학과 과학이 싫어서 줄곧 돈만만 다닐 정도였다. 고등학교 때는 과목 하나를 추가 수강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을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지만 고등수학만큼은 한 번도 A를 받지 못했다. 어차피 나도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었다. 하면서 의대생으로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어려움을 겪어내고 힘들게 의사가 됐다 라는 얘기 하면서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20대 시작한 수련 과정은 30대를 훌쩍 넘겨 끝이 났다. 덕분에 짬이 좀 생기자 나는 옛 취미를 다시 시작했다. 바로 틈틈이 소설을 꺼내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결과였다. 어쨌든 나는 문해창작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먼저 땄었으니 소설을 쓰는 것이 의사 일과 무슨 상관이냐 싶을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의사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 글쓰기 내공 덕택이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꿀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내가 의사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요? 다 이 글쓰기 내공 덕택이었다. 작문 기술이 있었기에 나는 연구비를 딸 수 있었고 실력존 의사라는 이미지까지 얻었다. 내 세부 전공의 희소성에 창의적 글쓰기라는 특기가 더해지니 유수의 언론과 학술 잡지들마다 원고를 보낸 족족 별 지적 없이 그대로 실어주었다. 그렇게 나는 빠른 속도로 유명 인사가 되어갔다. 그러다 보니 나는 더 이상 내 환자만 돌보는 게 아니었다.
자칫하면 내 말 한마디가 이 바닥에 뭔가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늘 의료계 바깥 세상을 기웃대던 반항아적 기질이 오히려 의료계 안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해 주었음을 깨닫고 나자 더 큰 용기가 생겼다. 동료들의 시선이 두려워 내내 머뭇거렸던 또 다른 얘기를 조만간 시작해도 될 것 같았다. 마침내 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여기 글쓰기 내용이 잠깐 몇 번 나와요. 글쓰기 책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죠? 글쓰기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사랑 무슨 글쓰기야? 근데 글쓰기를 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연구비를 딸 수 있었고, 실력 있는 그 의사라는 이미지를 받게 됐고, 또 어디든 기고를 하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생겨서 내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한다? 파워가 생겨서 어떤 의료계나 또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유명 인사까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사만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뭘로 커뮤니케이션 하죠? 글쓰기로 합니다. 사내이든 회사이든 회사와 그 고객이든 간에 기본 베이스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무엇이다? 글쓰기예요. 글로 합니다. 보고서, 제안서, 또 텍스트로 된 여러 가지 광고들 보시면 다 글쓰기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죠? 글쓰기 능력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직원들이 기본으로 장착해야 될 능력이 무엇이다? 글쓰기 능력입니다. 그리고 글쓰기 능력이 좋을수록 부가가치가 매우 높죠. 특히 경영 리더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워런 버핏이나 제프 베조스는 어떻게 경영자로서 그 많은 직원들, 또 많은 사람들을 리딩을 할까요? 글로 합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은 주주서원으로 유명하죠? 주주서원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그리고 직원들에게, 또 자기 회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철학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갈 것인지, 지금까지 성적은 어땠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쭉 풀어내는 거죠. 풀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이죠? 글쓰기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 박사님한테 처음 같이 비즈니스 할 때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너가 진짜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글쓰기 능력이다. 경영은 글로 하는 거다. 다른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은 글로 하는 거다. 특히 저희는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글로 대화를 합니다. 그럴 때 리더가 어떤 글쓰기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회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 박사님이 처음에 제가 봤을 때에는 글쓰기 실력이 높지 않았는데, 신 박사님이 또 이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지금 워낙 글을 잘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회사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이제 방이 있거든요. 글로 너무 잘 풀어내요. 너무 뿌듯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어떻게 나라를 이끌까요? 대통령은요, 연설로 나라를 이끄는 겁니다. 연설로. 그래서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이냐면 연설이에요, 연설. 연설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국정 철학부터, 이 나라가 나갈 방향,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담겨 있는 거예요. 연설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글을 읽는 거죠.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글을 잘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을 잘 쓰면, 정치를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선한 의도가 없다면, 안 되겠지만, 뭐죠?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국정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의 기본 베이스가 뭐다? 글쓰기 능력이죠. 이런 모든 창작의 기본은 뭐가 돼 있죠? 글쓰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상을 찍을 때 아카데미상 수상이 있었는데,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 사관왕을 했죠? 특히 아카데미상 본상이라 할 수 있는 5개 상 중에 남녀 주연상, 작품상, 각본상, 그 다음에 감독상 중에 3개를 탔죠? 감독상, 각본상, 작품상을 탔는데, 각본상을 탄 거예요, 각본상을. 영화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근데 모든 창작에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웹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노래도 가사를 잘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도 밑바탕에는 무엇이냐면 다 글쓰기가 있는 거예요. 글을 잘 쓸 때 영화도 잘 나오고요. 글을 잘 써야지 드라마도 잘 나오고 글을 잘 써야지 뭐죠? 노래도 잘 뽑혀서 나오는 겁니다. 가사가 좋아야 되니까. 글을 잘 써야 웹툰도 좋은 웹툰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글쓰기 능력은 뭐죠? 범용이에요. 내가 원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하게 도와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범용입니다. 범용. 제가 대학교 중퇴를 했지만 지금 10권 이상의 책을 내는 작가가 되고 무엇보다 회사 내에서 부가가치를 내면서 회사를 이끌고 있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냐? 바로 독서와 무엇보다 글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보면은 저희 파트너인 신 박사님만 하더라도 뭐 스펙이 어마어마하죠? NUS 아시아 최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공학 박사고, 그리고 저희 회사의 멤버들을 블라인드로 뽑았는데 불구하고 의외로 스펙이 높은 사람이 많아요. 대학을 따진다면. 뭐 카이스트, NUS, 칭화대 뭐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들과 함께 때로 그 친구들을 이렇게 이끌면서 회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독서와 글쓰기죠. 제가 2008년도에 300권의 책을 읽었고 그 이후부터 한 200, 매년 200권의 책을 읽고 있는데, 근데 제가 책만 읽었다면 제가 그 작가가 되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300권 책 읽었을 때 또 한 게 무엇이냐면 거의 매일 글을 썼어요. 공개적 글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회사 생활 하느라고 이제 글을 최근 한 1, 2년 동안 많이 안 썼는데, 그 전까지는 1년에 쓴 뭐 페이지만 거의 1000페이지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썼어요. 거의 매일. 그 책도 매년 냈고. 그러니까 거기서 힘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독서라는 것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독서는 상대적 경쟁력이 높습니다. 근데 글쓰기는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면 글을 열심히 꾸준히 쓴 사람은 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는 사람도 드문데 그 중에서 독서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글쓰기를 하는 사람 또 드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글쓰기를 꾸준히 하면 뭐다?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의사, 여기 루이스 에런슨 이분이 제가 의사로서 성공할 수 있던 계기가 뭐죠? 글쓰기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풀어냈습니다. 제가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이냐면 독서와 글쓰기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의 커뮤니케이션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은 글쓰기라고.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다? 글쓰기를 잘해야 된다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든 창작 작품, 뭐죠? 기본 베이스는 글쓰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힘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해주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범용적인 힘이에요. 가장 강력하면서 범용적으로 여러 분야에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효율적인 학습 도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습이라는 뜻 자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미가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학습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학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글쓰기는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범용적인. 정말 우리 독서연구소 뼈구자 여러분 모두가 갖췄으면 하는 능력이 바로 이 글쓰기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독서연구소에서 좋은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왜냐면 책은 마냥 읽는 좋은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좋은 책을 읽어야 돼요. 왜냐면 독서는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안 좋은 책을 읽으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빡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해드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싱큐베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싱큐베이션은 뭐 하는 것이죠? 서평을 쓰고 토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싱큐베이션을 통해서 무엇보다 토론도 중요하지만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싱큐베이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싱큐1도 있죠? 뭐죠? 저희가 소개시켜주는 큐블리케이션 책을 2주마다 서평을 쓰는 거죠.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건데 글쓰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죠? 글쓰기를 해야지만 글쓰기를 잘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글쓰기를 할 때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글쓰기는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뭐다? 처음에 서평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제가 이미 여기 독서연구소에서 올려놨으니 영상 보시면 되고, 서평 말고 글쓰기를 좀 잘하고 싶으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세바시에서 글쓰기 강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글쓰기, 책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글쓰기를 해야 하는가? 뭐 글쓰기가 즐거울 수도 있고, 또 장기 기여를 하기 위해서, 또 사고력과 논리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나 글쓰기를 해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을 주고 가장 강력한 범용 기술이 무엇이다? 글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쓰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서평을 쓰시고, 그 다음에 글을 쓰십시오. 제가 올해 하반기 때 나오는 자기계발 커뮤니티도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커뮤니티예요. 글로 지식을 나누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석자 여러분 모두 글쓰기를 잘해서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